지난주 개막한 2020 도쿄올림픽 전 경기 무관중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여세를 몰아 9월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스가 총리의 구상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도쿄올림픽 경기 보고 계시죠?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눈길이 가가지고. 저는 전 세계 선수들의 경기 성적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요. 네, 여기저기 엄청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경기 중계 보면서 왜 2021이 아닌 2020 도쿄올림픽이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2021년에 열리니까 한 해 미뤄졌으면 2021년 도쿄올림픽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에 1년 미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명칭은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작년에 이미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내년에 열려도 2020 도쿄올림픽을 공식 명칭으로 유지하겠다. 대회 성공이 코로나19 극복의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가디언지는 비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메달이 한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네. 메달이 2020 도쿄올림픽으로 다 제작이 된 상황이었어요. 또 제작하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보시면 대회 엠블럼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모든 각종 물품이 다 2020 도쿄올림픽으로 인쇄가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걸 폐기하면 정말 엄청난 비용이 안 그래도 지금 그러네요. 1년 늦추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환경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냥 2020 도쿄올림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상 최초로 무관중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도 이것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8일에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르는데 이제 일본 정부와 IOC 등이 이제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지금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 9개 광역자치단체의 42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경기의 80%가 이제 수도권에서 열리는데 여기 말고도 홋카이도,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경기도 무관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 전체 입장권의 96%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 받는다고는 하는데 결국 거의 무관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관중으로 인한 수입 감소액이 9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9,451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 합치니까. 거의 1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년 연기 비용을 포함해서 올림픽 역사상 최대인 약 17조 5,560억 원이 이번 도쿄올림픽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무관중 경기니까 입장권 수익이 1조 원 가량이 지금 비용이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올림픽 1년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한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 정도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것도 예상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연구소인 노무라 소켄이 지금 7월 12일부터 6주 동안 일본의 긴급 사태가 발령돼 있는데 이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많은 지역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입장권 판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통이나 숙박 같은 것들도 다 예약을 했었는데 이것도 다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러네요. 경제적인 여파가 더 크다. 그래서 소비 지출은 한 1조 3,600억 원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고 독일의 시장 조사 업체 스타티스타는 약 25조 원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회 전반적인 운영에도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회식에 참석한 선수단 규모가 예정 인원이었던 11,000명보다 한 절반가량 축소가 됐고요. 이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 6만 8천 명이 입장할 수 있는 커다란 경기장이었는데 보셨다시피 관중도 없었고 선수들도 최소한만 모여서 개막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상식 세리머니 많이 간소화돼서 지금 셀프 시상을 하고 있죠. 원칙적으로는 메달을 깨무는 모습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 동안에도 선수들은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막상 대회가 시작되니까 선수들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인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가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IOC가 25일에 어제 방역 지침을 완화해서 메달리스트들이 30초 동안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한이 있어요. 시상대 공간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30초가 지나서 다른 국가 메달리스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는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메달을 따도 환호성을 지르는 건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가 되게 있겠죠. 그래서 기뻐도 박수를 치지 말아라. 비말이 튀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지금 권고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모두 마친 선수들은 48시간 내에 선수촌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머무르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런 선수들도 뭐 메달 딴 선수들은 그렇죠. 예, 폐원식까지 좀 그렇죠. 남아 있어도 되게 네,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빨리 떠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경기가 진행되는 것들을 영상을 보시면 각국 선수단 관계자 등이 관중석에서 지금 응원을 대신하고 있어요. 관중이 없으니까 박수를 치고 있고 함성을 지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대신 응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중간중간 이제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도 목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역 지침이 이렇게 규정대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사진 기자들 쪽을 비춘 카메라를 보면 우르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시상대 그 반경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취재 기자들, 특히 사진 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제한이 돼 있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몰려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올림픽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감염 위험을 이 조직위 측이 묵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선수들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방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매일 아침 선수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타액 샘플을 먼저 제출한 뒤에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선수촌 안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식사할 땐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가급적 혼자 밥을 먹어라 이렇게 권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또 여럿이 함께하는 음주는 당연히 금지가 됐고요. 선수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고 경기장과 선수촌만 오가야 되고요. 만약에 고의로 방역 수칙을 어겼다 이게 확인이 되면 선수들은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올림픽인데. 네. 뭐 사상 최악의 적자 올림픽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사상 최악의 지금 방역 올림픽이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경기 도중에 확진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일단 IOC가 6월에 규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코로나19로 올림픽에 뛰지 못하는 선수나 팀은 실격이 아니라 결장 이렇게 규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뭐 결과는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뛰지 못하기 전까지 거둔 선수나 팀의 성적은 인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그렇게 출전을 하지 못하면 해당 선수 또는 해당 팀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도록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일괄적인 게 아니라 종목별로 조금씩 규정이 다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마라톤이나 사경, 역도 같이 하루에 모든 일정이 끝나는 종목들은 해당 선수가 오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경기를 뛸 수 있고요. 양성이 나오면 바로 결장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종목에서는 이제 확진으로 처리되면 다음 순위 선수가 이어서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칠레 태권도 대표 선수 등을 비롯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결장 처리가 이미 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올림픽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런 가능성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단체 경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종목마다 다른데 일단 배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8강 진출팀에서 코로나19 발생팀이 나오면 그 팀은 결장 처리가 돼요.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차순위 팀이 8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4강에 올라갔는데 못 뛰는 팀이 나오면 8강에서 이 팀의 패한 팀이 4강에 대신 오르게 되고요. 지금 축구가 최종 엔트리를 18명에서 22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네. 최소 경기 전에 13명 출전이 가능해야 경기를 뛸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복식 경기가 있잖아요. 네.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나머지 한 명도 자동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밀접 접촉자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체코 비치발리볼 팀의 경우 실제로 상대팀이 부전승 처리되는 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그냥 열흘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올림픽이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경기가 예정돼 있는 날이 격리 기간 동안 다 지나가거든요. 열흘이 지나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상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기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네요. 일부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이렇게 굉장한 지금 엄청난 규정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방역을 네. 철저하게 하고 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도 확진자가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개막일인 23일에 3명이 나왔고요. 24일에는 1명, 어제는 2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일 지금 확진자가 선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아예 출전을 못한 선수가 4명이 있는데 여기에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스페인의 욜람 선수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만 확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도 있고 대회 관계자들도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37명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4명이 선수들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지금 경기장 밖을 나가보면 개최지가 도쿄인데 어제도 176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쿄에서만요? 새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일요일 확진자로는 최다였고요. 지금 일본 전국적으로는 어제 하루 5020명이나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게 그렇게 검사를 네네. 하고 또 검사하고 매일 네네. 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고 간 선수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물론 선수들도 100%는 다. 아니지만 네. 그런데도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코로나19에 무더위 그리고 이번엔 태풍까지 상륙한다는 얘기까지 네, 들었어요. 일본 기상청이 8호 태풍 네파탁이 내일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에 상륙한다라는 예보를 지금 내린 상황이에요. 이게 최대 풍속이 초속 20m고요. 최대 순간 풍속이 30m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센 태풍이 오는데 그래서 내일 도쿄에 호우 경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지금 주의가 당부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사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조정 경기를 지난 주말로 이미 앞당겨서 치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도통신이 네파탁이 도쿄를 직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 진로에 따라서 지금 다른 경기 일정들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내일하고 모레는 요트, 테니스, 야구, 승마, 축구, 양궁 이렇게 야외에서 치르는 경기가 많이 예상돼 있으니까 네.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쿄 폭염이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서 34도인데 습도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낮 체감 기온이 지금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면서 CNN은 이번 도쿄올림픽이 올림픽 사상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하는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올림픽 반대 여론이 높다 이런 네.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기업들이 잇따라 올림픽 마케팅 다 포기하고 있다고요? 네, 개회식이 열리는 동안 사실 주경기장 밖에서 올림픽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반대 여론이 80% 정도 됐는데 이게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대회 직전까지 해봤을 때 올림픽 반대 여론이 55%여서 절반을 넘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고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기업들로서는 홍보 효과가 별로 크지 않게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올림픽 마케팅을 포기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도요타가 앞장섰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200여 명의 선수를 후원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작하기 전인 19일에 일본에서는 올림픽 TV 광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미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도요타가 2024년까지 지금 올림픽 최상위 후원사로 계약을 한 회사인데도 지금 이렇습니다. 계약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조 400억 원이 넘는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죠. 마케팅 효과를. 그리고 개막식도 안 간다 선언을 하니까 NTT 같은 일본의 주요 기업들도 다 우리도 안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가서 홍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이미지만 오히려 나빠질 수 있으니까 개막식에 아예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게 반대 여론이 좋겠다. 높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덜 된 측면이 있지만 개막식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잡음이 많았잖아요. 정말 잡음이 많았죠.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2월에 회의를 했는데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면서 결국 사임을 했는데 지금 개막식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 뒤를 이은 하시모코 세이코 참의원 의원이었어요. 근데 또 임명이 되자마자 수년 전에 음주 상태에서 남성 선수에게 성추행을 한 사진이 또 구설에 올라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는 올림픽 개폐회식 총책임자가 개회식을 여성 방송인의 외모를 동물에 비유해서 굉장히 비하면서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돼서 결국 사임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19일에 개회식 음악 감독이 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20년 전에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네. 사실을 자기 SNS에 자랑했던 사실이 문제가 돼서 사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담당했던 한 4분 정도의 음악이 사라졌습니다. 바뀌었고요. 개막식 바로 전날에는 개회식 연출 담당자가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희화화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그래도 지금 논란이 많은데 개회식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빚어졌고 그리고 이제 나루히토 이랑이 개회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도쿄 대회 개회를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념하는 도쿄 대회 개회를 선언한다라고 해서 축하라는 표현 대신 기념이라는 단어를 대신 썼습니다. 이것도 눈길을 끌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영문 헌장에 보면 IOC 헌장에 보면 그 예문에 celebrating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사전적인 의미로 축하 기념이 다 가능한데 대체로 축하의 의미로 쓸 때는 일본어로 이와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념으로 좀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 국민들이 올림픽 개최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축하라는 걸 쓰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기념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올림픽 열면 뭐 축하 사절단 뭐 네. 이런 형식으로 각국 정상들도 참석하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정상들도 몇 명 참석 안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임 총리인 아베 전 총리까지 뭐 참석을 안 했다고요? 거의 눈에 띄는 외국 정상은 마크로 대통령이 거의 유일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도 얘기하기가 뭐한 게 축하하려고 단순히 간 게 아니라 다음번 올림픽 개최지가 파리거든요.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개최국 정상이니까 네.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간 거고요. 여기서 가장 황당했던 건 아베 전 총리가 개막 이틀 전에 나는 개회식에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 자신이 때문에 유치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네. 아베 마리오 아니었어요. 리우 올림픽에 가서 갑자기 지금 마리오가 맞아요. 나타났는데 아베 총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참 사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가 안 가는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안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도쿄올림픽 강행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를 우려해서 발을 좀 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비난이 지금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가봐야 더 네. 욕만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실 일본 정치인들이 약간 이런 경향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스가 총리에게 좀 다 책임을 미루고 그래서 오히려 스가 총리만 더 난처하게 됐다. 사실 아베 총리 행정부의 유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올림픽이라는 올림픽 게. 만들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던 그렇습니다. 거였고 그거 실천하겠다고 네. 도쿄올림픽 유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수해서 이 파벌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면 차기 총리로 재임을 하겠다라는 게 스가 총리 구상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스가 총리가 더 난처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어디 정도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올림픽 개막부터 주말 동안 23일에서 25일까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34%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비해서 9%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작년 9월에 스가 내각이 출범한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래도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자민당 정부에 좀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마저도 지금 34%가 나왔던 건 충격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베 내각 당시에 최저 지지율이 38%였는데 그거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다른 곳에서 여론조사했을 때는 뭐 20%대도 나온 적이 있고요. 거의 한 30% 초반에 불과한 그런 기록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데 이거 강행하는 게 맞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이제 이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올림픽이 열리고 메달을 따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죠. 뭐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는 하는데 좀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그렇죠. 것 같네요. 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